마음이 추울 때는 따뜻한 색감의 한지를, 속이 상하고 열이 날 때는 차가운 색감의 한지를 붙이면서 작가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섬세한 한지의 결 사이로 과연 어떤 삶이 녹아있을지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쏟아지는 빗줄기를 그리기 위해 늦가기 미대생이 됐다는 그녀, 양양옥 작가를 만나봅니다. 한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숨결, 숨 쉬는 통로, 숨을 쉬게 하는 그 무엇, 호흡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은은한 달빛이 머무는 창. 창호지에 스미는 한국의 색을 한지 위에 내려놓는 작가 양향옥. 한겨울 자식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치유의 그림을 그린다. 수십 년이 지났건만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막힌 가슴을 어찌나 시원하게 해주던지. 그렇게 비가 쏟아지던 25의 어느 날, 어린 딸을 키우던 엄마 양향옥의 조금은 터무니없는 그런 꿈이 시작됐다. 어느 날 천둥 번개가 막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빗줄기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빗줄기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그림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입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빗줄기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실 작가 양향옥의 마음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미친 듯이 사랑해서 한 결혼, 그토록 원했던 예쁜 딸까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내게서 떠나달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그때 남편이 떠나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동듯이 지금 저를 오히려 이 세상을 사는 생각을 키워줬고 여러 가지 색채를 만들어내는 정말 훌륭한 멘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 떠나라 했던 거는 참 슬프고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많이 울고 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림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이해 자체가 안 됐었고 그냥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가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어린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크면서는 또 한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 좀 이해가 많이 되는 상황이죠. 5살 딸아이를 둔 어린 세대에게 미래 진학은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그 마음이 통한 것일까. 미래에 진학하겠다는 갑작스런 결정은 오히려 가정을 지켜줬고 작가 양향옥이 된 지금 그녀는 봄처럼 싱그럽다. 수미야, 일년초로 너무 예쁘다. 만져봐. 와, 진짜 예쁘다. 색이 살아있네. 향기는 없지만 우리 이런 색이어야 돼. 이런 색이다. 정말 좋다. 이 풋풋한. 치자. 작가 양향옥의 작업은 봄빛을 닮은 치자가 기본색이다. 마음의 상처에서 시작된 미술과의 인연이기에 치자는 그녀에게 치유다. 치자에서 온 어떤 그 치유의 기분을 많이 느껴요. 우리 순수한 자연의 음식으로서 이 동양화 분체 물감에 치자를 곁들이면 이 마음들이 산란하던 마음들이 치자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면서 아프던 어떤 기억마저도 다 사라지게 해줘요.
그래서 치유의 색으로 저는 치자를 많이 써요. 한지를 붙이고 떼어내고 또다시 덮는 섬세한 손길. 어머니 같은 그 어루만짐 속에 작가 양향옥은 그녀의 삶을 풀어내고 있다. 음악과 한지, 그리고 작가 양향옥의 마음이 어우러져 숨을 쉴 때 작품이 시작된다. 예, 지금 이 음악 듣는 것부터 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종이도 음악을 들려줘야 돼요. 우리 한지 숨 쉬는 종이잖아요. 얘한테 충분한 음악을 꼭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음악과 이 한지와 또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젊은 시절 경황 없이 마주한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팠던 걸까. 작가 양향옥에게 한지 작업은 마음속 상처를 봉합하는 긴 여정이다. 큰 화면 가득 아무런 아픔 없이 사랑과 생명이 가득 들어찬 순간 가만히 붓을 내려놓는다. 제가 원래 색을 너무 화려하고 적나라하게 썼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고 심각하다. 이건 색이 아니다. 우리 색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의 색이 따로 있나요? 말씀드렸더니 우리 한국의 색은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색이다. 한번 한지를 덮어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지를 덮기 시작했어요. 한지 사이로 드러난 나무의 작은 결 하나도 상처인 듯 아파. 한지를 붙이고 더한 다음 치유의 색, 치자를 올린다. 제 작업은 어떤 치유의 그 방향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춥다, 오들오들 떨리고 춥다 이러면 붉은색을 써요. 너무 덥다, 마음이 뭔지 모르게 막 덥다 하면 저는 푸른색을 써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온도가 조절이 되어서 평화를 되찾게 돼요. 그래서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지 작가 양향옥의 작품에는 유난히 원이 많다. 상처를 치유하는 알약처럼 자유, 사랑, 고요, 평화들이 둥근 원 속에 머문다. 스승의 날을 하루 넘긴 어느 날. 교수님! 물 주고 계셨어요? 입시 준비를 하던 11년의 세월 동안 스승으로 모시길 원했던 단 한 사람. 바로 정치환 교수다. 아이고, 고마운데. 어떻게 고맙다. 지내셨어요? 늘 이렇게 보내지 날. 어제 저통의 날이었잖아요. 문 열어. 네. 양향옥 작가에게 달빛이 창에 비추는 한국의 색을 써라. 한지의 길로 이끈 스승. 오늘따라 커피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는 길에 너무 좋았거든요. 푸른 그 실록이 쫙 있으면서. 항상 창작하는 사람. 우연히 TV를 통해 정치환 교수를 본 순간 내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강렬함이 있었다.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들어와서 그 공부를 하고 그것도 아주 늦게 자기 공부를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 그거 보통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도전했지만 결국 진학할 수 없었던 학교. 일단 다른 학교에서 학부를 마친 다음 대학원에서 정치환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나 여기 사람 또는 여기 이런 그림 힘차고 그래 하면서도 그 채색은 아주 맑고 또 그 하나하나 표현이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잘 보면은 양생 그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마음. 어떻게 화면을 채워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드러내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양향옥을 지켜보던 스승은 새로운 한지의 길, 치유의 길을 그녀에게 선사했다. 네, 교수님이랑 함께 공부를 하면요, 감추어져 있던 내면에 꼭꼭 숨어 있는 미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전혀 못 느끼고 있었던 내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나라고 느낄 만큼 의심스러운 미가, 감추어진 미가 설거머니 드러나요. 그것이 교수님과의 어떤 공부에 있어서 최고의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색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지. 앞으로 어떻게 한지 작업을 발전시켜 가야 할까? 작가 양향옥의 고민이 이곳으로 걸음을 이끌었다. 이게 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지 작업만 했는데. 물이 풍부하고 또 당나무가 자생하는 곳이라 신라시대부터 종이 만드는 곳이 많았다는 청송. 근데 나무 향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이 때문에 이게 나무 자체가 낙나무는 향기가 납니다. 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사람 몸에 좋습니다. 보약이네요. 예예. 그래서 예. 이 종이를 갖다가 여기 네. 종이를 갖다가 조배를 하고 네. 당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었으면은 네. 안에 온기가 네. 뜨뜻한 그대로 있고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한국의 종이 한지는 나무의 결과 식물 섬유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수고스런 한지로 지금껏 작품을 해왔다니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 양향옥 작가다. 이게 나무 껍질이라는 거. 벌써 이게 줄줄 종이처럼 찢어지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든 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어휴, 이제 앞으로 그림 그릴 때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떨릴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결, 아름답고 포근한 이 종이 위에 어떤 작품을 담아낼까. 지켜보는 내내 작가 양향옥의 마음이 뜨겁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종이로 자꾸 제가 작업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작업하고는 또 다른 어떤 기운의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은은함이 머무는 한지 위로 작가 양향옥이 치자의 봄빛을 더한다. 온기가 머무는 자신만의 한지를 기다리는 시간. 한지의 결이 행복을 말한다. 직접 만들어서 금방 탄생한 이 종이에 치자물을 입혔으니 치자도 행복하고 종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오늘 너무 행복한, 정말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질박한 맛과 색채, 손끝에 닿는 감촉까지 완성된 종이. 한지라는 재료의 아름다움에 한껏 반한 날이다. 엄마를 따라 미술을 전공한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니, 할머니 아니거든. 주시 오늘 사과. 그 다음에 연하의 남자친구. 그 다음에 좀 색감이 굉장히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왜 그게 맞아.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왔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그게 이제 내가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냥 이렇게 꿈을 꾸듯이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신비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가다가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는 거야, 내 화면 속에. 작가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남편의 묵묵한 외조가 있었다. 그동안 입시 사실 뒷바라지 하면서 나름 융자도 받고 했는데 이제는 한도가 차서 더 이상 융자도 받을 수 없다. 올래 떨어지면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 합격하기 1년 전에는 긴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거의 스포츠 머리를 탁 깎았어요. 어떤 마음의 결심이었지. 아, 정말 이건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래서 머리를 스포츠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입시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 해는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11년이 되던 해 양향옥은 미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한지 위에 생명과 사랑을 얘기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년 동안 입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미술에 대한 기초라 할까요? 기초가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았을까? 11년 동안 그 공부를 하면서 기초가 확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시밭 갔던 시간을 이겨낸 뒤 맛보는 행복. 그래서 인생은 예술이다. 제잘제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공간. 때론 숨을 쉬듯, 때론 상처를 치유하듯 한지를 이어붙인 양향옥의 작품들. 제가 일상에서 태양을 만나고 달을 스치면서 만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만나는 작은 감동의 빛이 우리 한지를 통해서 스캔들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아무 걱정 근심 없다지만 누구보다 상처가 많았던 그녀. 그 상처가 오늘 치유로 다가선다. 양향옥의 한지 스캔들이 시작된다.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2004년. 달이 태양을 품은 2006년. 한지를 겹쳐 바르며 질감과 색감을 표현하는 작업. 늦깎이 제자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하는 스승이기에 오늘이 흐뭇하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예술가가 된 그녀 작가 양향옥. 숨쉬는 종이 한지와 숨쉬는 자연의 색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그녀의 삶은 살랑 봄바람이 숨을 쉰다. 예술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꽃을 만나면 꽃나이가 되고 별을 만나면 별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망설임 없이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노란 지자처럼 해마다 봄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가르마 같은 논길을 걸으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던 이상화 시인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곳 선생의 고택 앞마당에서는 이상화 문학제가 열렸는데요. 그 의미 있는 자리에 문화요가 함께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의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항일 민족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상화. 1901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식민치하의 민족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의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이상화 문학제 2013 개막을 하려. 대구 시민취타대의 장엄한 개막 선언을 시작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이상화 시인의 대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신앙송과 그의 정신의 길이는 추모 헌달에로 고택 앞마당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이곳은 이상화 시인이 광복을 2년 앞두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살았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그의 사진을 바라보니 그 시절 뜨거운 애국심을 가졌던 이상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원래는 모란이 피기까지 있는 시인 김영란, 강진하고 케밥식을 우리가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원래는 크고요. 또 그걸로 인하여 우리 문학재가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 민족 시인, 그러니까 김영란 시인도 민족 시인으로 두 위대한 시인을 우리가 기리는 의미로서 행사를 좀 더 좀 알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화 기념사업회와 전남 강진의 김영란 기념사업회의 교류협약서 교환식이 있었는데요. 두 민족 시인의 혼이 합해짐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두 분은 공통점이 독립, 우리 3.1 운동 독립, 나라를 찾기 위한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두 분의 그 심정은 그랬으리라. 이번에 그 영원함의 그런 어떤 문화 교류도 되고 또 그분의 두 분에 대한 그 시호혼과 민족원을 우리가 깊이 기리고자 하는 그런 뜻도 되겠고 또 더불어서 두 단체가 한국 문화예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해마다 열리는 이상화 문학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상화 시인상 시상식인데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상화 시인상의 주인공은 시집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를 출간한 장성남 시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상화 선생은 가르마 같은 농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는 분으로 오랫동안 새겨져 있습니다. 가르마 같은 길이라니요. 그 정갈하고 사색적이며 또한 생산적인 길입니다. 그 길에서 호명하는 제 이름을 들으니 떨립니다. 그분이 살았던 시대를 떠올리고 그분이 살았던 공간을 떠올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났던 시와 사랑과 안타까움도 떠올립니다. 큰 영광이 없었던 일생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와 마음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장성남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 이상화 시인의 아름다운 예술혼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치열한 시대 정신과 따뜻한 휴머니즘을 동시에 가졌던 암흑기의 저항 시인. 마지막 무대는 그의 생을 그린 뮤지컬 이상화로 꾸며졌습니다. 매년 5월 이상화 시인이 태어난 달에 열리고 있는 이상화 문학제. 이달이 다가기 전에 그의 문학혼과 애국정신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